세계는 지금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거대한 중무장 공격 헬기, 예를 들어 아파치나 타이거가 하늘의 절대자라 불렸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가 차지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경무장 공격 헬기 LAH입니다. 한때 소형 헬기로 어떻게 현대전에서 생존하겠느냐는 비웃음을 받던 그 기체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병력과 중장비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인공지능,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전쟁 환경에서는 기동성과 생존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겁고 유지비가 높은 대형 헬기보다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정밀 타격이 가능한 경공격 헬기가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LAH가 등장했습니다. LAH는 단순히 기존 헬기를 축소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전투 플랫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가볍지만 강하다는 철학 아래 프랑스 에어버스와 협력해 초기에 기술을 도입했지만 곧 자체 시스템으로 확장해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작고 단단하지만 내부에는 4세대급 헬기에 버금가는 전자전 장비와 공격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첫 공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 크기로는 실전 투입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0년대 들어 전 세계 국방 트렌드는 효율성과 다목적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소형 헬기지만 강력한 화력, 저비용으로 다량 운용 가능한 LAH의 개념은 오히려 최적의 솔루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군은 이미 LAH를 단순한 정찰용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장, 통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광학 타겟 시스템, 20mm 기관포, 다목적 유도탄, 그리고 데이터 링크 기반 전장 연동까지 LAH는 소형 공격 헬기라는 틀을 넘어 하나의 전투 네트워크 노드로 기능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LAH를 단순히 경공격 헬기로 부르지 않습니다. 영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며 LAH형 헬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LAH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전쟁은 진화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LAH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설계하는 청사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그 철학은 결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전략의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믿기 어렵게도 작은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AH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아파치와 코브라 등 미국산 헬기에 의존하고 있었고 유지비 부담이 커 국산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제나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세계의 트렌드가 다목적, 저비용, 고생존성으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LAH의 뼈대가 된 것은 프랑스 에어버스의 H2로 헬기였습니다. KAI는 이 기체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공격형 구조를 재설계하며 완전한 무장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KAI가 직접 센서, 미사일 통합체계, 항전 장비를 재개발하면서 한국형 LAH로 진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왜 굳이 한국이 경공격 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미 AH-64 아파치가 있고 해외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장은 산악지형이 많고 대규모 헬기보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헬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LAH는 바로 그 지형과 작전 환경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2019년 7월 경남 사천에서 열린 시제기 공개 행사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LAH는 기존의 한국형 헬기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려한 곡선형 기수, 전방 돌출식 조준 장비, 듀얼 엔진 설계, 그리고 복합 소재 동체 등은 한국이 이제 진짜로 공격 헬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쌍발 엔진 구조였습니다. LAH는 2개의 REL, 이 터보샤프트 엔진을 사용하며 하나의 엔진이 손상되어도 비상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동시에 KAI는 향후 국내 엔진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완전 국산 엔진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LH의 무장 체계도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20mm 기관포는 기수 하부에 장착되어 3축 안정화 조준이 가능하며 최대 2.5km 거리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다목적 유도탄, 즉 헬파이어급 성능의 천검 미사일이 통합되며 LAH는 단 한 대로도 탱크, 장갑차, 요새 타격이 가능한 전천후 공격 플랫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LAH가 단순히 무기를 실은 공격 기체가 아니라 전술 통합기라는 점입니다. 조종사는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받고 지상부대 및 드론과 데이터 링크를 형성해 상황 판단을 내립니다. 이는 기존 공격 헬기에서는 보기 드문 네트워크 중심형 작전 개념으로 한국이 5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 써둔 경험이 LAH에도 그대로 녹아든 사례입니다. 그 결과 LAH는 단순한 경공격 헬기를 넘어 선미래형 전술 플랫폼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초기 소형 헬기로 무슨 전쟁을 하겠냐 던 시선이 이제는 이런 효율적 시스템이야말로 미래 전장에 맞는 해법이다 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LAH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완성도에서 드러납니다. 이 헬기는 단순히 작고 가벼운 기체가 아니라 세밀하게 계산된 전투 알고리즘과 정밀한 전자장비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KF-21 전투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항전 시스템,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데이터 링크 통합 노하우가 LAH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EOIR 복합 타깃 시스템입니다. 조종석 앞에 탑재된 이 장치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표적을 탐지, 추적, 식별할 수 있으며 헬멧 조준 장치와 연동되어 조종사의 시선 방향만으로도 무장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형 헬기에서나 가능하던 고급 기능이지만 LAH는 이를 소형 플랫폼에 완벽히 통합했습니다. 또한 20mm 기관포는 프랑스 네클로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형 개량을 통해 반동 제어 및 열방산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 포는 초당 750발의 고속 발사 속도를 가지며 도시전과 산악전 모두에서 탁월한 명중률을 보입니다. 무장체계의 핵심은 역시 천검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다목적 유도무기로 최대 사거리는 8km, 표적 자동 추적 기능을 갖췄습니다. 특히 적외선 영상 탐색 EOIR 시크를 채택해 발사 후 조종사의 조작 없이 표적을 끝까지 따라가는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는 발사 즉시 회피기동에 들어갈 수 있어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LAH는 70mm 로켓, 지대공 미사일, 전자전 포드, 드론 통제 모듈까지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기체 자체가 멀티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항전 시스템은 전자식 조종장치 FLY-BY-WIR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은 조종사가 직접 물리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전자신호를 통해 제어 입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반응 속도와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LAH는 지상과 공중의 전자파 환경을 분석해 자동으로 최적의 비행 프로필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기체의 설계 측면에서도 LAH는 한국형 최적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복합 소재를 다량 사용해 중량을 50% 이상 줄이면서도 내부 구조는 충돌 에너지 흡수 프레임으로 보강되어 생존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중 유압 시스템, 방탄 연료 탱크, 자체 진화형 전자방해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자전 상황에서도 고도의 임무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가 결합되며 LAH는 단순한 공격 헬기가 아닌 전술 데이터허브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 드론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적 위치를 공유하고 지상부대의 요청에 따라 정밀 타격을 수행하며 심지어 KF-21 전투기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공중지상 통합작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즉, LAH는 더 이상 하늘을 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지휘노드이며 네트워크 중심전 시대의 진정한 교두보입니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K-디펜스 생태계의 중심축, 그 이름이 바로 LAH. 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격 헬기를 비교할 때 LAH의 위치는 놀라울 정도로 독특합니다. 미국의 AH-64 바치, 러시아의 KA-52, 프랑스의 타이거, 터키의 T-129와 같은 중대형 공격 헬기들과 비교해보면 단순한 활용만으로는 LAH가 열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작전 적합성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에서 LAH는 오히려 압도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아파치는 무겁고 복잡한 기체로서 유지비가 천문학적입니다. 한 대의 운용 비용은
LAH의 4배에 달하며 엔진 정비 주기 또한 짧습니다. 반면 LAH는 2명의 승무원으로 운영되며 정비성이 뛰어나 하루에 여러 차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특수전 중심의 현대전에서 훨씬 실용적인 구조를 지닌 것입니다. 러시아의 KEA-52는 강력한 로터 설계와 무장으로 악명 높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전자장비 신뢰도가 낮고 야간 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LAH는 최신 EO+, IR 시스템과 헬멧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화된 표적 추적 기능을 통해 잡지만 정확한 전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타이거 헬기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복잡한 정비 구조로 인해 실전 가동률이 60% 미만에 머무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KAI는 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LAH 에모듈화 정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즉, 현장에서 몇 분 만에 센서나 무장 모듈을 교체할 수 있어 긴급 출격 대응력이 탁월합니다. 터키의 T-129는 동일한 REL 엔진 기어를 사용하는 헬기지만 고지대 성능에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반면 LAH는 엔진 냉각 효율을 강화하고 로터 블레이드 형상을 최적화해 사막과 고산 지역 모두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보장합니다. 이 점은 실제 한국군의 다목적 운용 환경, 산악, 해안, 도심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 해외 방산 전문가들이 LAH가 단순한 한국형 헬기가 아니라 새로운 범주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군사분석지 디펜스 리뷰는 LAH는 2030년 이후 경공격 헬기의 기준을 바꿀 기체라고 평하며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은 이미 실사단을 파견해 현장 운용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헬기 도입 계획을 세우면서 대형 헬기보다는 LAH급 기체에 주목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기체를 운용하고 빠르게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 전쟁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수량과 기동성의 균형이 국가 생존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결국 LAH는 단순히 다른 헬기와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라 전쟁의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LAH를 한국형 경공격 헬기가 아닌 21세기형 전술헬기의 표준 모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작지만 지능적인 전력이라는 한국형 철학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형보다 현실적인 성능과 운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그 철학이 바로 LAH를 세계 최강의 실전형 헬기로 만든 본질이었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대형 헬기와 폭격기를 앞세웠지만 지금은 지속적 작전 능력과 분산 전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대규모 공격보다 수십 차례의 정밀 타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핵심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 속에서 LAH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LAH를 단순히 공격 헬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소형 전술통합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기존의 대형 전력과 연계해 복합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전방정찰을 수행하는 무인기와 LAH가 연동해 표적을 식별하고 곧바로 LAH가 타격을 가하며 후방에서는 KF-21 전투기가 공중지원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데이터 네트워크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 명령, 공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시간 동시 수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LAH는 그 연결의 허브 역할을 맡습니다. 드론과 지상부대, 전투기, 미사일까지 연결하는 전장의 중심 노드, 즉 작지만 전체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스마트 워리어가 된 셈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기술적 진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략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은 대형 공격 헬기보다는 다수의 LAH를 배치해 전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효율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토 회원국들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재편 중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형 전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파치, 타이거 같은 헬기들은 정비, 보급, 운용비 부담이 너무 커 장기전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AEH는 낮은 유지비와 신속한 수리성 덕분에 지속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H의 등장은 결국 소형화, 지능화 분산화라는 현대군사 트렌드의 상징입니다. 단일 기체의 화력이 아니라 수십 대가 네트워크로 묶여 하나의 전장 시스템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헬기 개발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방위 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그리고 LAH로 이어지는 완전한 통합 전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LAH는 공중과 지상을 잇는 중간 연결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빠르고 복잡한 전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단 한 대의 LAH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단순한 공격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실시간 정보 수집, 정밀 타격, 병력 엄호, 통신 중계, 심지어 사이버전 대응까지 포함한 다기능 전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LAH는 단지 하늘을 나는 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형 전쟁 시스템의 중심이며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LAH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크고 강한 무기가 승리하는 싸움이었지만 지금의 전쟁은 지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이 이기는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LAH는 바로 이 변화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를 통해 하늘의 지배력을 확보했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지상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며 전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LAH입니다. LAH는 공중과 지상을 이어주는 연결자이자 모든 전술 자산의 중심 노드입니다. 이제 세계는 LAH 같은 경공격 헬기가 앞으로의 전쟁을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고 싸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가 한 대 출격할 비용으로 LAH는 3대 이상을 운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 주기가 짧아 장기전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전 시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KAI는 이미 LAH의 발전형을 구상 중입니다. 차세대 모델에는 국산 엔진과 장거리 유도탄, 그리고 드론 통제 시스템이 완전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스마트 LAH의 등장입니다. 이 기체는 단순히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며 인간의 명령 없이도 전투 수행이 가능한 반자율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소형 헬기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과가 아니라 국방 전략의 완전한 자립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무기 수입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과 중동의 수출을 논의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LAH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식 방위 철학의 실체입니다. 거대함보다 효율을, 과시보다 실용을, 의존보다 자립을 택한 결과가 바로 LAH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방위산업의 소비국이 아니라 기술과 개념을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LAH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자 한국형 군사 패러다임의 대표 아이콘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철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철학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LAH입니다. 작지만 강하고 가볍지만 치명적인 그 헬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군사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시대는 정말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지금은 진정으로 LAH의 시대가 되었습니다.